언론이나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제 집값 바닥 찍고 올라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어림도 없습니다. 집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빠질 때는 가장 많이 빠지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값만 보시면 안 됩니다. 공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물들은 계속 쌓이고 있고 거래량은 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년 여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었는데요. 이 폭락의 여파로 수많은 영끌족들이 고통을 겪었죠.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다시 가격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시 오르는 건 아닌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아닌지 조급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전망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나타나는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매물 증가입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 다들 아실 겁니다. 수요가 크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크면 가격이 내립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법칙을 떠올리실 수 있다면 지금처럼 매물이 쌓이는 상황, 즉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집값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죠. 최근 집값이 반등하면서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집값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데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집값이 상승하면서 매물이 쌓이는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서울시에서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43% 정도입니다.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쏟아지는 물량의 대부분이 투자 목적으로 소유했던 매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전망하면 집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집주인들은 가격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락하기 전에 빨리 처분하고 싶은 거죠. 최근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면서 매물이 증가하는 이 현상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의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전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니 정말 많이 분석하고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부동산 전망이 좋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망이 좋지 않으니 지금처럼 집값이 반등할 때 빠르게 팔고 싶어 매물을 쏟아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도 사실 따져보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 폭락했던 시기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았다는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집값 폭락은 공급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수요가 감소했던 원인이 큽니다. 금리도 너무 오르고 가격도 비싸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요가 감소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있었죠. 집값이 전국적으로 다시 반등 움직임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최근의 반등 흐름은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동산은 독특한 수요가 있습니다. 다른 재화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는 이유는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직접 사용하려는 실수요자들도 있지만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수요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재화가 부동산 말고는 거의 없죠. 다른 물건들은 쓰면 쓸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부동산은 오히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구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는 수요는 직접 사용하려는 실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하려는 사람들 수요는 없습니다.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보통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많이 하는데 갭 투자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갭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대출하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2020년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는 갭 투자가 많았습니다. 투자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고 가격은 계속 올랐던 거죠. 하지만 최근 집값 반등은 2020년과 전혀 다릅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매물도 쌓이고 있죠.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건 투자 수요가 아닌 실수요가 많은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폭락하면서 집을 사기 적합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가격이 빠지면 실수요자들은 활발히 움직입니다. 이게 실수요자들의 특성이죠. 그럼 이제 집값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수요 때문에 집값이 반등했는데 실수요자들의 특성은 가격이 빠질 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처럼 집값이 반등해서 상승 흐름으로 간다면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투자 수요도 지금 상황에서는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을 팔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집값 반등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매물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면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 것이고 급한 집주인들은 결국 조금씩 가격을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값이 반등한다고 부추기는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절대 조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집값이 다시 폭등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